자, 회계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초 강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죠. 그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본 강의로 진행할 텐데 볼까요? 오늘 자료 보셨죠? 조금 오늘이 자, 한번 볼게요. 자, 02번에 지난주에 뭘 배워봤죠? 시산표. 그런데 오늘 2번째 보니까 두 번째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소닉이죠? 집합 소닉 계정이 나와요. 집합 소닉. 집합 소닉. 계산 문제로 한 3번 나왔죠. 집합 소닉.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집합 소닉은 뭐냐 볼게요. 자, 집합 소닉 계정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뜻이 뭔가 뭐냐면 집합 소닉은 개념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포괄 손익 계산서를 마감시키기 위해서 포괄 손익 계산서를 마감시키기 위해서 등장하는 여기 무슨 계정이래요? 임시 계정이에요. 불쌍한 놈이에요. 하루살이 계정이에요. 하루살이 계정. 임시 계정이다. 뭐 시험에 나올 건 없고요. 장부를 마감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보고되는 재무제표에는 재무제표 어디에는 집합손익 계정은 보고한다, 보고되지 않는다. 보고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어디에도 표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무슨 계정이에요? 임시 계정이에요. 불쌍한 놈이에요. 하루살이 계정. 결산 때 나왔다가 사라져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마감시키기 위해서 잠깐 등장했다가 없어지는 계정이 자 집합손익인데 임시계정이다. 어디에든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집합손익 계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죠. 집합손익. 뭐가 생각나요? 공부하셨다면 그죠? 여기 우리 모든 수익과 비용을 기억나시죠? 자산부채자본은 어떻게 돼요? 차기로 이월되죠. 그러나 비용 수익은 차기로 이월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모든 수익과 비용은 이 집합손익에 담아요. 야, 비용, 수익 여기에 모여 하고 집합손익에 담아요. 그러면 여기 차변이죠. 차변에 뭘 담아요? 비용, 그죠? 모든 비용을 여기다 담아요. 그러니까 모든 비용은 집합손익 계정 차변에 담아요. 좀 어려워요. 대변에 뭘 담을까요? 수익을 담아요. 그러니까 모든 수익과 비용은 집합손익에 담아야 돼요. 이렇게 차변에 뭘 집합시켜요? 비용. 대변은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오겠죠. 집합손익 계정 차변합계가 800원. 그럼 뭘 의미한다고요? 비용이에요. 시험에 그렇게 나와요. 집합손익 계정 차변합계 800원. 집합손익 계정 대변합계 1000원. 그러면 차변합계는 뭘 의미한다? 비용이고 대변은 뭐예요? 수익이에요. 이해가 안 나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 나중에 시험에 나와요. 집합손익 계정 차변합계 집합손익 계정 대변합계 그러면 차변합계는 비용이고 대변합계는 뭐다? 수익이죠. 그럼 보시죠. 비용이 커요? 수익이 커요? 수익이 크죠. 그러면 수익이 크면 뭐가 발생하죠? 당기순 이익인지 아시겠죠? 당기순이익이에요. 비용이 크니까 아니 수익이 크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당기순이익은 어디에 들어갈 운명이냐라고 하는 거죠. 잘 봐요. 뭘로 바뀌나? 이 당기순이익 맞잖아요. 아니 수익이 크니까 당기순이익인데 그러면 이 당기순이익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중요한 게 이 당기순이익은 어디에 들어갈 운명이냐면 읽어보세요. 이익여금에 들어갈 운명이에요. 좀 어려워요. 순차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익여금에 들어갈 운명이에요. 그러면 이익여금이 뭐냐면 당기순이익의 합이에요. 벌어서 쌓아놓은 돈이 뭐예요? 이익여금이기 때문에 이 당기순이익은 어디에 들어갈 운명이다. 이익여금에 들어갈 운명이다. 이걸 나오셔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당기순이익 어디에 들어갈 운명이다. 이익여금 끝. 당기순이익은 이익여금에 들어갈 운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네? 그럼 봐봐요. 이익이 생겼으면 생각해봐. 여기 봐요. 올해 이익이 생겼으면 이익여금은 늘어요, 줄어요? 당기순이익 합은 늘겠죠? 늘잖아요. 이익이 생겼잖아. 그러면 이익여금의 뜻이 뭐냐면 벌어서 쌓아놓은 돈이라고요. 내가 5년 동안 지금 영업했던 거품 물고 떠들어서 벌어서 쌓아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당기순이익의 합이니까 이익이 생겼으면 이익여금이라는 자본이 증가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따 보여드릴게요.
회계 처리해라 라고 나오는 게 나왔죠. 17회 때 나왔죠. 뚝 하고 나왔어요. 회계 처리해라. 그러면 우리 옛날에 전개할 때 이거 기억나나요? 얘를 N쪽으로 이동하는 거 기억나죠? 헤이! 이렇게 N쪽에 있으면 얘를 N쪽으로 이동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무슨 손익이 나와요? 집합손익. 됐나요? 그러면 대변에 뭐가 증가돼요? 이익, 잉여기라는 자본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집합손익, 대변에 뭐예요? 이익, 잉여기라는 자본이 증가되는 거예요. 됐나요? 예? 그러니까 순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잉여금이 뭐 한다? 자본은 어디서 증가돼요? 대변. 그렇죠. 대변에 자본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익, 잉여금이라는 자본이 증가되겠죠. 됐나요? 이게 우리 시험에 17회 때 나왔어요. 정리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정리할게요. 집합손익계정 차변할게 뭐예요? 비용. 대변할게 뭐예요? 수익. 그러면 수익이 크면 뭐다? 당기순이익이죠? 이 당기순이익은 어디에 들어갈 운명이다? 이익, 잉여금, 자본 카테고리에 들어갈 운명이다. 됐죠? 그럼 회계 처리해라. 그러면 헤이! N쪽에 있으면 얘를 N쪽으로 이동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무슨 손이? 집합손익. 대변에 뭐예요? 이익, 잉여금이라는 자본이 증가된다. 됐나요? 자, 요게 외우셔야 돼요. 결국은 회계도 뭐냐? 암기예요. 생각을 하시 자꾸. 요 판때기를 보고 옳지? 차변에 비용, 대변에 수익. 당기순이익인데 이 당기순이익은 이익여금에 들어갈 운명이다. 회계 처리하라. 그러면 차변에 집합손익으로 가고 대변에 이익여금이라는 자본이 뭐가 된다? 증가된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요 판때기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익여금이 뭐냐면, 자, 정리해볼까요? 자, 이익여금은 이거예요. 보시죠. 자, 당기순이익하고 이익여금 관계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매년 200원씩 발생해요. 200, 200, 200, 200, 200이죠. 매년 당기순이익이 얼마? 200씩 벌어요. 그럼 이익여금은 당기순이익의 합이라고요. 쉽게 생각하면, 그럼 여기 보시죠. 첫 해 얼마죠? X 연도에 내가 영업을 시작했다고요. 그러면 X 2년도는? 자, 보세요. 200 있었는데 200 이익 생겼죠. 그럼 이익여금의 합은? 그렇죠. 400이죠. 개념을 아셔야 돼. 400인데 또 올해 얼마 이익 봤어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의 합은? 600. 어렵지 않잖아요. 600인데 또 200 이익 생겼죠. 이익여금 합은? 800. 그러면 여기까지 돼 있다 칩시다. 그럼 아까 X 5년도에 수익이 1,000원, 비용이 800원이니까 얼마 이익 봤어요? 200이잖아요. 그러면 이익여금의 합은? 1,000. 이익이 생기면 이익여금이라는 자본이 뭐 한다? 증가된다는 거죠. 이해가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당기순이익하고 이익여금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얘는 단기 실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익여금은 벌어서 쌓는 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익 생겼으니까 이익여금은 직전 연도 800원보다 그죠? 얼마 있어요? 얼마 올해 이익 봤어요? 200. 그럼 이익여금 합은 얼마예요? 1,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얘가 중요해요. 자,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를 카테고리를 연결시켜 봐야 돼요. 자, 보시죠. 자, 수익에서 뭐 털죠? 비용. 그럼 뭐 나와요? 당기순이익이죠. 여기다가 기타 포괄손익 들어가죠. 그러면 총포괄손익 보고되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 수익에서 비용 털면 당기순이익이죠. 여기서 기타 포괄손익 보면 총포괄손익인데 볼게요. 자, 재무상태표 볼게요. 자본 카테고리에 보면 5개 있죠. 맞나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수익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이익, 잉여금.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얘기 했어요. 당기순이익은 잘 봐요. 당기순손익은 자본 카테고리에 어디에 꽂아요? 여기에 꽂아요. 이걸 연결을 시켜야 돼요. 됐나요?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익여금에 대치되는 거 뭐냐? 수익과 비용이에요. 어디에 대치되는 거? 이익,
잉여금에 대체되는 것은 보세요. 당기순이익은 뭐에서 뭐 털었어요? 수익에서 비용 턴 게 당기순이익이죠. 맞아요? 그래서 잉여금의 시험에 대체되는 계정 과목은 수익과 비용이라고요. 그래서 이 당기순손익은 자본 카테고리에 어디에 들어갈 운명이다. 이익, 잉여금이라는 자본 카테고리에, 그죠? 잉여금 자본 카테고리에 들어가요. 뭐는? 당기순손익은 자본 카테고리에 어디? 이익, 잉여금에 들어갑니다. 됐나요? 예? 요거 받으셔야 돼요. 수익과 비용은 이익여금에 들어갈 운명이다. 즉, 당기순손익은 자본 카테고리에 이익여금에 들어갈 운명이다. 됐나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자, 문제 보시죠. 이거와 관련된 거 두 문제 나왔네요. 보시죠. 여기. 자, 볼까요? 17회 때기 주문인데, 자, 이거 써먹을 날이 많이 올 거예요. 집합손익계정이. 집합손익계정 뭐예요? 차변합계가 뭐다? 비용. 비용. 대변합계는 30 뭐다? 수익. 이거부터 알고 가셔야죠. 됐나요? 이때 분계로 오른 것은 뭐 미처리 2월 결손금 뭐야? 미처리 결손금은 없다. 신경 쓰지 마세요. 시험에 나올 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분계하래요. 난이도 상이죠. 분계하면 돌아요. 이거 뭐지? 이 개념을 모르니까 뭐야 이거 집합손익계 차변합계가 뭐지? 비용인데 집합손익계정 대변합계가 뭐다? 수익인데 그럼 여러분들은 보는 순간에 뭘 그려야 돼요? 집합손익계정을 그려봐야죠. 그래야 분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집합손익 여기 뭘 집합시켜요? 비용. 여기는 수익이죠. 그러면 비용 합계가 얼마죠? 일시에 5만 원. 수익 합계는 30이죠. 맞나요? 그러면 얼마 이익 받죠? 5만 원이죠, 얘가. 그러면 생각이 나죠. 이게 당기순이익이죠. 당기순이익은 어디에 들어갈 운명이라고 그랬다? 그렇죠? 이익, 잉여금에 들어갈 운명이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이익여금에 들어갈 운명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회계 처리해라. 그랬으니까 회계 처리해라. 그럼 얘를 이렇게 던지라고 그랬죠. N쪽으로 이동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나오죠. 차변에 무슨 손익? 집합 손익. 대변에 이익, 잉여금.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익여금이라는 그러니까 분계만 하면 여러분들이 겁먹어요. 보세요. 이익이 생겼으면 당기순이익은 이익여금에 들어갈 운명인데 그러면 이익여금이 대변에 있는 건 2번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본잉여금? 아닌데? 이익여금? 집합손익 틀렸잖아요. 이건 분계가 뒤집어졌고. 그러니까 이익이 생기면 이익여금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어디에서? 대변. 그러니까 거래 결합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자본은 대변에 증가, 차변에서 감소. 만약에 손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익여금이 감소하겠지. 반대로 손실인 경우에는. 돼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죠. 자, 18회 기출 문제 보시죠. 자, 이거 앞에서 배웠죠. 여기 등장하니까 차기로 이월되지 않는 계정 과목은 차기로 이월되는 게 몇 개 있죠? 3개. 뭐예요? 자산, 부채, 자본은 차기로 이월되죠. 보여드리죠. 보세요.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잖아요. 아까 우리 집합손익은 손익계산서를 마감시키기 위해서 등장하는 임시계정이잖아요. 차기로 이월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집합손익은 수익과 비용을 집합시켜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집합손익에 담아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고 생을 마감한다고 그랬잖아요. 비용수익은 이월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당기순이익을 계산하고 생을 마감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언젠간 죽죠. 이거 집합손익이잖아요. 답은 5초 풀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꾸역꾸역 읽겠죠. 뭐지 답이? 이익여금 자본이죠. 선수님대로 뭐죠? 부채. 주식 발행 초과금 어디에 들어간지 알아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앞에서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자주 보셔야 돼. 주식 발행 초과금 어디에 들어가요? 자본 카테고리에 자본잉여금.
해봤잖아. 주식을 할증 발행했을 때 주식을 발행하면서 초과해서 받았다. 주식 발행 초과는 뭐라고요? 자본 잉여금. 기억나요? 어디 들어간다고? 자본 잉여금에 들어가야지. 자본 잉여금. 유명한 애예요. 이거 기억나요? 아, 이거 해봤잖아. 주식 액면짜리를 8,000원에 발행했다고요. 주주한테. 그럼 5,000원짜리 8,000원 발행했으니까 얼마 남겨 먹었어요? 3,000원. 주식을 발행해서 초과해서 받았다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 누가 거래했어요? 주주하고 거래했잖아요. 주주하고 거래해서 번 돈을 뭐라고 했어요? 자본 잉여금.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 5번 볼까요? 기타 포괄손익 공족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이익 20글자죠. 기타 포괄손익 나왔죠? 재, 해기파, 화. 기억나요? 미시는 손이. 그죠? 재, 해기파, 해기파, 확기. 기포손, 금자, 평가, 이익. 자본. 수익 아니에요? 예? 기억나죠? 재, 해기파, 화. 이렇게 돼서 답은 1번입니다. 됐죠? 이렇게도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 오늘 복습하잖아요. 복습하고 끝나면 안 돼요. 2주 지나면 또 잊어버려. 잊어버리는 게 그게 복병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뭐 이제 그거 뭐죠? 이거를 매일 10회씩 읽는 거예요. 언제? 주무시기 전에. 오케이.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 이 경험은 대변에서 증가되고 자본에서 감소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 중얼. 그 지금 자료 나간 거 이렇게 돼서 풀어봤습니다. 됐죠? 자, 이제 세 번째.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뭐예요? 결산, 수정, 붕괴가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뭐 하죠? 돌아요. 회계를 하다 보면, 그죠? 계속 평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넘지 못할 산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고비가 생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는 뭐죠? 지금까지 한 건 말 그대로 회계의 기초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회계의 본 게임이 들어가요. 그래서 넘지 못할 선이 넘어왔는데 이 고비를 넘으셔야 돼요. 첫 번째 고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쭉 가다 보면 자산을 배우고 있지만 가다가 이게 넘어야 할 큰 산이 왔어요. 자, 이걸 정복해야 돼요. 자, 결산 수업 문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이제 삥 돌아요. 자, 보시죠. 자, 거래가 발생해서 뭐 하죠? 붕괴하고 그다음 정기했죠? 그리고 뭐 했어요? 수정. 여기 뭐 나왔어요? 수정전 시산표. 그다음 결산, 수정, 붕괴. 그리고 뭐 나왔죠? 수정 후 시산표. 그리고 뭐죠? 계정 마감, 재무제표 작성. 지금부터 이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부터 이걸 하겠다라고 겁니다. 지금부터 이걸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애들이 들어있어요.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뭐 아직 우리 시험에는 잘 출제되지 않겠지만 이렇게 다음 결산 수정 붕괴 결산 정리사항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를 골라라 라고 시험에 나오기도 하죠. 이거는 개별 파트에서 하나 배우실 건데 여기에서 꼭 넘어야 할 산이, 자 볼게요. 자, 손익의 결산 정리예요. 손익의 결산 정리. 손익이라는 것은 수익과 비용을 수익과 비용을 결산에 정리하겠다. 이게 손익의 결산 정리예요. 뭘 정리하겠다고요? 수익과 비용을 정리하겠대요. 오유. 그죠? 수익과 비용을 정리하겠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을 정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수익과 비용을 정리하겠다. 그래서 손익의 결산 정리. 뭘 정리하겠다고요? 수익과 비용. 선생님, 수익과 비용을 정리할 게 있어요? 있어요. 자, 소개합니다. 일단 네 가지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 성급 비용, 선수 수익, 그다음 또 뭐 있어?
미수, 수의, 그다음 미지급, 급여 요 네 가지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에다가 또 소모품 결산 정리 올해 시험에 나왔죠. 소모품 결산 정리가 올해 시험에 나왔는데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 성급 비용 씹어서 먹어야 돼요. 성급 비용 그다음 선수 수익 그다음 미수 수익 그다음 미지급 비용 됐어요? 성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을 결산해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의 캐릭터를 아셔야 돼요. 자산인지 부채인지 캐릭터를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성급 비용은 포커스가 여기 비용, 수익, 비용에 두지 마시고 포커스를 앞에 두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성급 비용. 뭐라고 했어요? 캐릭터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자산. 먼저 자산인지 부채인지 캐릭터를 아셔야 돼요. 자산이에요. 선수수익 뭐죠? 미리 받은 수익이죠. 그럼 나는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니까 부채. 미수수익은 내가 이자를 아직 못 받았죠. 집세를 아직 못 받았어요. 받을 채권이죠. 그래서 미수 수익은 뭐다? 자산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요. 미지급 비용은 뭐죠? 부채니까. 그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 미지급 급여. 아니 종업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했다고요. 미지급 급여, 미지급 비용 뭐죠? 캐릭터가 부채입니다. 됐나요? 이것부터 먼저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성급 비용은 자산, 선수 수익, 부채, 미수. 그래서 성급하고 미수는 자산. 기억나죠? 성급하고 미수는 자산, 선수 수익과 미지급 비용은 부채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볼게요. 처음부터 이건 어려운가? 자, 성급 비용은 자산이죠. 그러면 자산이 증가돼요. 그러면 자본도 증가되겠죠. 그럼 이익도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그래서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은 당비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와요. 이따 배우겠지만 자산이 증가돼요. 그러면 자본도 증가하겠죠. 그럼 이익도 증가되는 효과를 가져와요. 성급 비용은 자산이니까. 선수익은 뭐죠? 부채죠. 그럼 부채가 증가해요. 부채가 발생했다고요? 그럼 자본은 줄겠죠. 그럼 이익은 감소를 가져오겠죠. 됐어요? 그다음 미수수익은 뭘 가져올까? 대답해봐요. 당기순이익이 뭐 하겠죠? 잘 모르면 좋은 거잖아. 자산이 증가되네. 자본도 증가되겠네. 이익도 증가하겠네. 이렇게 되겠죠. 부채는요? 미지급 비용. 부채죠. 부채가 증가되면 이익은 감소하겠죠. 오케이. 이익은 감소하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자산이 증가되겠네. 그래서 배웠을 거예요. 자산이 증가되면 이익도 뭐 한다? 증가. 부채가 증가하겠네. 부채하고 이익은 반비례죠. 부채가 증가되면 이익은 뭐 한다? 감소를 가져온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뭐 또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러면 이 성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을 계산하는 개념이 뭐냐면 볼까요? 뭐죠? 발생주의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발생주의. 발생하면 수익과 비용을 잡아야 돼요. 이게 무슨 주의?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성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을 계산하는 회계 처리 개념이 뭐냐? 발생주의예요. 무슨 주의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발생주의가 있고 무슨 주의가 있죠? 현금주의가 있죠. 그리고 무슨 주의가 있다? 무슨 주의?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무슨 주의? 발생주의죠.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세상은 뭐예요? 현금주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던 세상은. 그죠? 우리가 살던 세상은 지금까지 뭐예요? 현금주의죠. 그럼 보세요. 현금 받으면 장땡이죠? 이건 현금주의 수익이에요. 현금 나간 게 장땡이다? 이건 뭐예요? 현금주의 비용이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현금 베이스예요. 철저하게. 현금이 들어왔네?
오, 땡큐 수익.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현금 들어오면 수익이에요. 현금 나갔네? 묻지도 마, 따지도 말고 무조건 뭐예요? 현금주의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주의를 손을 들어준다고요? 무슨 주의? 얘를 쳐다보지 마시고요. 오로지 무슨 주의예요? 발생주의예요. 발생하면 모든 수익과 비용을 잡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뭘까요? 자, 보세요. 미수 수익. 뭐 일단 설명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내가 두 달 거 집세를 못 받았어요. 두 달 거 집세 못 받았어요? 그러면 수익이냐 수익이 아니냐 이거죠. 현금은 못 받아서도 단기에 발생한 임대료죠. 발생했죠. 두 달 거 올해 수익이에요. 못 받았지만 수익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발생주의 개념이라고요. 자, 내가 월급 두 달 거 못 줬어요. 미지급급여죠. 못 줬지만 올해 비용 발생한 거죠. 발생했잖아요. 두 달 거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 미지급급여잖아요. 발생했지만 현금이 안 나갔지만 단기에 발생한 비용이죠. 이게 발생주의예요. 비용으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비용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이해가요? 이게 무슨 주의라고요? 발생주의. 결론은 시험에 뭐 어쨌든 선급비용, 선수수익 어떤 개념이냐? 그럼 답은 뭐라고요? 발생 기준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얘를 손을 들어줬어요. 하나하나 설명 들어가면서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판띄기 보시면, 자, 이제 첫 번째 주자. 자, 선급 비용의 결산 정리 볼게요. 자, 지금부터 이 산을 넘어야 돼요. 이제 지금까지 할 만한데 이제 지나가다가, 선생님,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자, 볼게요. 여기서 기초 과정에서 잡아야 돼요. 자, 보시죠. 제가, 보세요. 이걸 그림을 만들어 봤는데, 10월 1일 날, 몇 월 며칠 날? 10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를 1,200원을 지급했대요. 몇 년분? 몇 월 며칠 날? 몇 년분? 1년분 보험료를 1,200원 납부했대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자, 보세요. 현금 1,200원 나갔죠? 그러면 현금주의라면, 오케이. 비용 다 털면 끝나요. 1,200원 나갔네? 오케이. 그죠? 현금주의잖아요. 1,200원 나갔네? 비용 다 털면 이게 현금주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발생주의잖아요. 그럼 보시죠. 그러면 10월 날 지급했으면 이게 다 올해 비용일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올해 비용일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올해 비용과 내년 비용을 나눠주자는 얘기예요. 아니, 그림을 그리겠지만, 볼게요. 여기 그려가면서 해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X 1년도죠. 여기에 X 1년도. 10월 1일 날, 여기죠. 10월 1일 날 1년분 얼마 납부했다고요? 1,200원. 그러면 내년 9월 달까지 납부했나요? 맞죠? 보험회사에서 연락 오죠. 삼성화재에서 고객님 자동차 만기 도래했습니다. 고객님 보험료 1년분 선납하시죠. 하고 어때요? 수도세, 전기세처럼 매년 내요? 아니 매달 내요? 1년 연방해요. 1년 선납하죠. 1년 선납하잖아요. 그러면 1년분을 제가 1,200원을 이렇게 납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1,200원으로 납부했다는 얘기죠. 보험료를. 언제? 10월 1일 날. 현금이 나간 것만 비용이다. 이건 현금주의예요. 됐나요? 그런데 여기 보시죠. 올해가 어디냐? 오늘 여기에요. 여기가 뭐죠? 결산이에요. 10월 30일이 뭐라고요? 결산에 정리하셔야 된다고요. 우리는 발생주의잖아요. 그죠? 슈퍼스타 김양수가 들어가서 결산에 수정분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느낌으로 오나요? 지금이 어디? 여기에요? 여기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올해 비용과 내년 비용을 나눠주자고요. 그럼 올해 비용은 몇 개월이죠? 단기에 발생한 비용은 3개월이잖아요. 지금 X 1년도예요. 그러면 단기에 발생한 비용은 3개월이죠? 맞나요? 그러면 이 900원은 몇 개월?
3개월은 단기 비용이죠. 그럼 9개월은 차기 비용이죠. 내년 비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1200은 다 올해 비용일까? 라고 생각을 하시자고. 그러니까 올해 비용과 내년 비용을 나눠주자고요. 그럼 올해 비용은 몇 개월이에요? 단기에 발생한 보험료는 3개월이죠. 그럼 9개월은 보험료를 미리 납부했죠. 맞아요? 이건 날짜가 지난 걸 뭐라고 하죠? 날짜가 지난 거 경과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요? 날짜 지났네. 이거 3개월 동안 나는 서비스를 받았겠죠. 경과. 날짜가 안 지난 거 뭐라고 그래요? 미경과라고 하겠죠. 이거 날짜가 지났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니까 날짜가 아직 경과하지 않았죠. 뭐라고 그래요? 미경과라고 얘기해요. 됐나요? 됐어요? 올해 비용, 내년 비용 나눠주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보시죠. 자, 단기 비용이 얼마? 300. 차기 비용은 900 이거죠. 그러면 단기에 발생한 게 얼마죠? 300이죠. 그러면 300원만큼만 뭘로 털어요? 비용으로 털어야 되는 거고 900원은 차기 비용이죠. 보험료를 미리 납부한 거죠. 맞죠? 보험료를 납부했잖아요. 그러면 이 1200원 중에서 단기 비용은 얼마? 이 900원은 올해 비용, 내년 비용. 내년으로 넘겨야 되잖아요. 내년으로 넘기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연이라는 용어를 써요. 몰라도 돼요? 뭐라고요? 이연. 수익과 비용을 내년으로 넘기겠다. 이연시키겠다. 내년으로 넘겨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연시켜야 돼요. 그래서 뭐 몰라도 돼요. 그러면 이 차기 비용은 내년 비용이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12월 30일 현재 보험료를 미리 납부한 게 몇 개월이에요? 9개월이죠. 그러니까 무슨 보험료? 성급 보험료는 뭘로 인식해요? 자산이에요. 왜? 앞으로 9개월 동안에 그죠? 나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를 받을 권리니까 성급 보험료는 뭘로 처리한다?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죠. 개념 아셨어요? 단기 비용은 300, 내년 비용은 900. 올해 비용과 내년 비용을 나눠주겠다고요. 됐죠? 그러면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분개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물어볼게요. 비용 처리할까요? 자산 처리할까요? 비용 처리할까요? 자산 처리할까요? 일반적으로 회사는 대부분이 비용 잡아요. 회사는 대부분 비용 잡아요. 그런데 자산 처리할 수도 있어요. 비용 처리할까요? 자산 처리할까요? 한 끗 차이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또 뭐야? 비용 처리가 있어? 여기 봐봐요. 비용 처리가 있어? 밑에 볼까요? 보세요. 얘는 비용 처리했다고 그랬고 얘는 자산 처리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회계 처리가 일반적으로 회사는 대부분 뭐 잡아요? 보험료 납부했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뭐 잡아요? 비용 잡겠죠. 맞죠? 비용 잡아요. 대부분 회사는 비용 잡아요. 그런데 자산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끗 차이예요. 비용 처리했어요. 자산 처리한 경우 회계 처리가 달라져요. 그래서 어려워요. 두 가지가 나오니까. 이제 빨리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자 이렇게 비용 처리할 수도 있고 뭘로 처리할 수 있다? 한 끗 차이다. 전 비용 처리했는데 자산 처리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문제상에 주어져요. 보험료 납부 시 보험료라는 비용 처리했다? 자산 처리했다? 라고 주어져요. 그러면 자 먼저 비용 처리한 것부터 설명을 들어보죠. 자 요거는 좀 이따 하겠고요. 자 보시죠. 자 여기서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이겁니다. 10월 1일 날 보세요. 분개입니다. 10월 1일 날 1년분 얼마 줬죠? 1200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죠. 현금 얼마? 1200이죠. 됐나요? 자, 첫 번째입니다. 비용 처리하래요. 뭘로 처리하죠? 보험료 비용 처리했습니다. 지금 뭘로 처리한 거예요? 비용 처리했어요.
보험료 지급 시에 10월 1일 날 1,200원 납부 시 비용 처리했다고요. 됐나요? 그죠? 그러면 자, 오늘의 결산입니다. 며칠? 지금이 어디? 여기. 결산의 정리를 안 해요. 그냥 모른 척해. 모른 척한다. 그러면 현금 나간 게 얼마죠? 이게 무슨 주의예요? 현금주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살던 세상은 이거예요. 10월 1일 날 보험료 1,200원 현금 납부해서 털면 끝나요. 그렇잖아요. 끝! 비용 1,200원 다 털면 되잖아요. 이건 현금주의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회계를 배우면 결산에 슈퍼스타 김영수가 들어가서 이거 수술을 해야 된다고요. 들어갔어요, 제가. 보세요. 몇 개월 경과됐죠? 10, 11, 12. 그러면 올해 비용이 몇 개월이죠? 올해 비용은 3개월이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올해 비용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아까? 300이잖아요. 정리 안 하면 얘가 손익계산서에 보험료 1,200원이 다 올라, 비용 1,200원 다 올라가잖아요. 이건 현금주의라고요. 1,200원 나갔네? 오케이. 비용 땡큐 1,200. 비용 이건 현금주의라고요. 그런데 결산을 가보니까 어쩌지? 올해 비용이 몇 개월이죠? 3개월이죠. 그러면 900원은 올해 비용이에요? 내년 비용이에요? 그러면 비용에서 쉽게 얘기하자고요. 비용에서 까야죠. 900원은 올해 비용이 아니거든. 비용에서 까야 된다고요. 그럼 대변에 보험료 얼마? 얼마 까야 돼요? 900원을 까야 되겠죠. 비용이 아니야. 야, 이거 있잖아. 내년 비용이야. 올해 비용이 아니니까 올해 비용에서 까요. 그래서 비용의 발생, 비용의 소멸이잖아요. 비용의 소멸은 결산 때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왜 까는지 아시겠어요? 나 비용이 아니야. 비용이 아니거든. 아직 경고 안 했어. 그러면 12월 30일 현재 보험료를 미리 납부한 게 900원이죠. 그러면 900원만큼 나는 앞으로 삼성화재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채권이죠. 용역을 제공받을 거 아니에요, 서비스를. 그래서 무슨 보험료? 성급보험료라는 뭘로 처리하죠? 그렇죠? 자산으로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비용이 아니거든. 900원은 올해 비용이 아니야. 그래서 비용에서 까야죠. 비용이 아니니까요. 선생님 왜 비용이 대변에 가요? 올해 비용이 아니잖아. 올해 비용 얼마예요? 300원이잖아요. 1200에서 올해 비용이 얼마예요? 300이면 900은 올해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900에서 까야죠. 됐어요? 그럼 나는 보험료를 결산에 미리 납부한 게 얼마죠? 900이죠. 그럼 미리 납부했으니까 무슨 보험료? 성급보험료라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됐어요? 예? 자, 요게 비용 처리한 거예요. 비용 처리한 거예요. 자, 하나 더 하고 볼게요. 자, 보시죠. 이건 비용 처리한 거예요. 여기로 갈게요. 이건 이제 뭘로 처리한 거예요? 비용으로 처리한 거예요. 자, 팁이 있어요.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자, 보시죠. 두 번째. 이번에는 자, 똑같은 그림인데 10월 1일 날 자, 보험료를 1,200원 납부합니다. 자, 볼게요. 1,200원. 얘는 뭘로 털었죠? 비용 처리했잖아요. 그런데 얘는 10월 1일 날 여러분 삼성화재 보험료 얼마 선납했나요? 1,200원 미리 선납했죠. 그래서 얘는 보험료가 아니라 무슨 보험료? 성급 보험료라는 자산으로 처리한 거예요. 뭘로 처리했다고요? 자산 처리한 거예요. 아니 1,200원 미리 납부했잖아요. 10월 1일 날 보험료 얼마 선납했어요? 1,200원 선납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죠. 왜? 나는 12개월 동안 1년 동안에 서비스를 받을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처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결산입니다. 슈퍼스타 김영수가 들어가서 보세요.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막 경우수가 2개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빨리 못 찾아요. 수험생들은.
오늘 찾아내셔야 돼요. 자, 여기 뭘로 처리했어요? 그러면 나는 10월 1일 날 1년분 선납했나요? 여기서부터 1년분 선납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요? 여기 결산에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무조건 결산에 정리하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몇 개월 경과됐나요? 3개월 나는 서비스를 제공받았겠지. 그렇잖아. 3개월 경과됐으면 더 이상 성급은 아니잖아요. 날짜가 지난 건. 생각해봐요. 1년분 1200원을 납부했는데 3개월 경과됐으니까 더 이상 성급은 아니잖아요. 더 이상 성급은 아니에요. 날짜가 지났으니까. 몇 개월? 3개월은 경과됐으니까, 날짜가 지났으니까 더 이상 성급은 아니라고요. 그러면 너는 300원만큼 나는 자산이 아니거든. 왜? 경과했으니까 자산이 아니거든 해서 성급보험료 3,000원, 300원만큼 까요. 경과했으니까. 날짜 지났잖아요. 난 자산이 아니야. 왜? 경과했으니까 3개월 지났잖아요. 그럼 나는 뭐지? 3개월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았죠. 3개월 동안 발생한 거예요, 비용이.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요?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털어야 돼요. 그러니까 300원은 자산이 아니거든. 경과했으니까 나는 올해 비용 300원 인식해야 되겠죠. 이해 가요? 예? 이걸 30초 만에 풀어야 돼요, 답을. 그러니까 다시 볼게요. 자산 인식했는데 3개월 경과됐어요. 더 이상 성급이 아니야. 난 자산 아니야. 자산 아니에요. 왜? 경과됐으니까. 나는 날짜가 지났으니까 나는 서비스를 누렸겠지. 그래서 경과분에 대해서는 뭘로 털어요?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털어야 돼요. 그러면 팁은 어떻게 가느냐 볼게요. 이렇게 가면 돼요. 복잡해요. 자, 보시죠. 자, 우리 자산과 비용은 차변에 나오죠. 자기 자리가 시산표의 차변 비용이잖아요. 맞아요? 자기 자리를 아셔야 돼요. 자산과 비용은 잔액의 차변이잖아요. 그러면 자,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차변을 정렬시키는 거예요. 차변을. 여기 보세요. 여기 뭘로 처리했어요? 보험료랑 비용 처리했죠. 그러면 여기 차변을 정렬시키는 거예요. 비용 처리했으면, 잘 봐요. 비용 처리했으면 자산으로 바꿔요. 뭘로 바꾸라고요? 자산으로 바꿔요. 비용하고 자산이잖아요. 비용 처리했으면 뭘로 바꿔라? 자산으로 바꿔. 이게 자산이니까 올해 비용이에요? 내년 비용이에요? 내년 거. 차기 비용. 이거 내년 거. 다시 봐봐요. 보험료 1200원 다시 해봐요. 1200원 납부했죠. 그죠? 900원은 올해 비용이 아니야. 나 비용이 아니거든. 비용에서 털었어요. 나는 자산이거든. 성급보험료 자산 잡아요. 됐나요? 그럼 자산이니까 올해 거 내년 거. 미리 납부한 거니까 올해 거 내년 거. 내년 거 얼마? 900원? 이렇게 찾아야 돼요. 외워요. 비용 처리했으면 뭘로 바꿔? 자산. 외워 그냥. 비용 처리했어. 자산으로 바꿔. 이렇게. 그 다음 여기 보시죠. 얘는요. 보세요. 뭘로 처리했어요? 여기 보세요. 뭘로 처리했어요? 자산으로 처리했으면 뭘로 바꿔? 비용으로 바꿔. 비용이니까. 단기 비용, 내년 비용. 에이, 단기 비용이잖아. 올해 비용 얼마? 300원. 이걸 중얼중얼 하면 되는데 선생님 하나도 모르겠어요. 외우라고요. 비용 처리했으면 뭘로 바꿔? 자산이니까 미리 납부한 거잖아요. 내년 거. 얘는 비용 처리했으니까, 아니 자산 처리했으니까 뭘로 바꿔? 비용이니까 올해 발생한 거. 올해 거 몇 개월? 3개월 300원 이렇게 돼요. 됐나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죠. 자, 요겁니다. 자, 이제 요걸로 정리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복습은 계속 이걸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거잖아요, 지금. 차변을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자, 보시죠. 여기 뭘로 처리했어요? 비용. 뭘로 바꾸라고요? 자산으로 바꾸라고요. 애워요. 비용 처리했는데? 자산 바꿔? 자산이니까 미리 준 거지? 올해 내년 거. 내년 거잖아요. 900. 됐어요? 자, 두 번째 그림. 자, 보세요. 뭘로 처리했어요? 자산 처리했죠. 맞아요? 차변을 정렬하는 거예요. 오케이. 뭘로 바꾸라? 비용으로 바꿔라. 비용이니까 뭐예요? 비용이니까 올해 비용, 내년 비용. 올해 비용이잖아요. 단기 발생한 건 3개월이잖아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만 외워요. 비용 처리해서 자산 바꿔. 오케이. 자산이니까 미리 납부한 거니까 내년 거. 오케이. 자산 처리했어. 뭘로 바꿔? 비용이지. 단기 발생한 거 몇 개월. 그래서 올해 비용 300원. 끝. 이렇게 돼요. 이것만 외우라고요. 됐어요? 자, 다시. 비용 처리하면 뭘로 바꿔? 자산. 자산이니까 내년 거. 자산 처리해서 뭘로 바꿔? 비용이니까 올해 거. 끝. 이것만 외우라고요. 오늘 지하철 타면서 오케이. 비용 처리해서 자산 바꿔. 올해 내년 거. 자산 처리해서 뭘로 바꿔? 비용. 오케이. 올해 거. 이것만 외우면 된다고요. 됐나요? 따끈따끈할 때. 자, 문제 풀고 쉽게 해요. 자, 보시죠. 세 문제 풀어요. 보시죠. 자, 볼게요. 자, 16회 문제 만나봅니다. 자, 좀 힘내시고요. 자, 요겁니다. 시험에 첫 계산 문제는 무조건 주식회사 한국입니다. 대안 아니에요. 부산 아니고 무조건 서울도 아니고 무조건 한국은 이렇게 나오고 무조건 시험에 X 1년도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문제 X 3년, X 4년부터 출발하면 그건 안 돼.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 X 1년도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시험이 그래요. 우리 시험은 자, 몇 월 며칠 날 건물에 대한 12개월 분 보험료 12개월 분이에요. 여기 보셔야 돼. 거기 프린트 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12개월 보험료 얼마? 6만 원을 지급하고 보세요. 차변에 읽어요. 뭘로 처리했다? 보험료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뭘로 처리한 거예요? 비용 처리한 거예요? 비용 처리했다. 이때 결산인 12월 30일 필요한 수정분계는 이거죠. 그러면 이걸 보면 안 돼요. 이걸 보면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에요. 2만 원, 2만 원. 4만 원, 4만 원. 그놈이 그놈이라고요. 그럼 분계를 보지 말고 지워요. 옆에다 써야죠. 써서 답을 찾아야 돼요. 자, 볼게요. 자, 여기다 합니다. 몇 월 며칠 날 납부했어요? 9월 1일. 자, 해볼게요. 그럼 느낌 오죠? 올해 비용은 4개월. 9월 1일 날 납부했으니까 올해 비용 9, 10, 11, 12. 내년 비용 8개월. 느낌 오죠? 그럼 볼게요. 9월 1일 날 얼마 납부했다고요? 6만 원 납부했나요? 오케이. 뭐라고 처리했나요? 보험료 6만 원 됐나요? 오케이. 이거죠. 그럼 이제 슈퍼스타 김양수가 들어가서 분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릴 글 없어요. 그러면 자 9월 1일 날이에요. 그러면 또 12에서 9 빼면 3개월 하지 말고 9, 10, 11, 12 올해 비용 4개월 내년 비용 8개월 그것만 생각하시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6만 원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얼마죠? 한 달에 5천 원인가요? 그러면 자 이제 가봅니다. 자 올해 비용 한 달에 5천 원씩 오케이. 4개월이면 올해 비용 2만 원. 올해 비용과 내년 비용을 나누면 돼. 내년 비용은 4만 원. 6만 원 중에서 한 달에 5천 원씩 90, 11 4개월 그러면 올해 비용은 2만 원. 내년 비용은 4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제 답 나왔잖아요. 자, 뭘로 처리했어요? 차변을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뭘로 바꿔라? 자산. 무슨 보험료? 성급 보험료. 오케이. 미리 납부한 거죠.
보험료를 미리 납부한 거 몇 개월? 8개월. 내년 거 얼마? 4만 원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보험료에서 까야죠. 돼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비용 처리해서 뭘로 바꿔라? 자산으로 바꿔라. 내년 거 끝. 그럼 보세요. 8개월. 그죠? 답은 몇 번? 몇 번? 3번이죠. 됐나요? 이거만 하면 돼요. 비용 처리해서 자산 바꿔. 자산이니까 내년 거. 왜 모른다고 그런다고 하냐면 연습을 안 해서 그래. 비용 처리해서 자산 바꿔. 자산이니까 미리 준 거네. 내년 거 8개월이네. 4만 원이 내년 거네. 이렇게 끝났죠. 됐나요? 예? 넘어가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13회 때 보시죠. 자, 10월 1일 결산 한국은 몇 월 며칠 날? 10월 1일 날 여기죠? 10월 1일 날 몇 년분? 얼마 납부했나요? 12만 원. 그죠? 10월 1일 날 1년분 납부했어요. 그런데 지급하면서 뭘로 처리했어요, 여기? 선급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나요? 그럼 뭘로 처리한 거예요? 자산 처리한 거죠? 맞아요? 오케이. 이때 결산수문계로 오른 것은 월화계산은 당연하죠. 자, 그럼 분개해봐요. 분개를 보지 말고 그놈이 그놈이라고요. 헷갈린다고. 이놈인가? 이놈인가? 막 헷갈린다고요. 보지 말고 옆에다 써야죠. 자, 몇 월 며칠 날? 10월 1일 날. 생각을 하셔야 돼. 어려운 거 없어요. 10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 줬네? 12만 원. 선급보험료 자산으로 처리했네? 오케이. 12만 원. 오늘 결산이네? 오케이. 그죠? 나오죠? 뭘로 처리했다? 자산으로 처리했다. 뭘로 바꿔라? 비용으로 바꿔라. 보험료. 이해 가요? 예? 이것만 생각하시라고. 그럼 금액 차려보죠. 왜? 보험료는 올해 비용이잖아요. 단기에 발생한 건 몇 개월? 오케이. 3개월. 그럼 올해 비용은? 그렇죠? 3만 원. 나는 자산이 아니거든. 선급보험료에서 까요. 됐죠? 그러면 자, 답은 몇 번? 보험료 3만, 선급보험료 3만. 맞나요?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되겠죠. 이것만 보시라고. 자산 처리했어. 비용으로 바꿔. 그죠? 3개월 경과됐으니까 단기에 발생한 비용은 1년께 아니라 몇 개월 거예요? 단기에 발생한 보험료는 3개월만 올해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선급비용은 3만 원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거든. 경과됐잖아. 난 비용이거든.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몇 회 거예요? 올해 시험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뭐죠? 아까 우리는 회계 처리는 이제 안 물어봐요. 왜? 쌍팔년도 문제예요.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이제. 쌍팔년도 문제라고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결산수업문제를 누락했어요. 결산문제를 뭐 했다? 누락. 결산수업문제를 하지 않았다. 이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21, 22, 23, 24 다 이렇게 물어봐요. 시험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 봐봐요. 분계하가 아니라 재무상태표, 즉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어렵잖아요. 그죠? 이걸 좀 어려워요. 뭐 자산, 부채, 자본에 미치는 영향. 난이도는 이거 상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이거 지우고 자, 보시죠.
붕괴를 해가지고 훈련을 해보자고요. 자, 보시죠. 몇 월 며칠 날? 올해 거예요. 8월 1일 날. 보험에 가입하고 몇 년간? 1년간 보험료. 보세요. 얼마를 전액, 봐봐. 12,000원 나왔네. 아까 나는 1,200원, 12,000원, 12만원. 자, 12,000원을 전액 지급하고. 여기 봐요. 여기 봐봐, 여기. 뭘로 처리했어요? 선급보험료? 자산으로 처리했잖아. 그럼 벌써 읽는 순간 오케이 비용으로 바꾸면 되겠네 생각을 하셔야죠. 회계 처리하였다. 한국은 보세요. 슈퍼스타 김양수가 수정분계를 뭐 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 분계를 안 했어. 김양수가. 슈퍼스타가 들어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이거잖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래 맞았어요? 쉽지 않았을걸?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 회계 50점 못 맞는 거고 이런 거 풀 정도의 실력이면 70점은 무난히 넘어가는 거고 그래요. 자, 볼게요. 여기 있잖아. 지금 이거잖아요. 그러면 금액만 바뀌잖아. 공 하나만 지우면 되겠다. 여기다가. 맞네. 아니다. 날짜가 틀리지. 자, 볼게요. 몇 월 며칠 날? 8월 1일이죠? 얼마 납부했어요? 12,000원. 어디 갔더니 12,000원이래. 12,000원이에요. 12,000원이 아니라 12,000원. 여기 뭐라고 잡아요? 그렇죠? 성급 보험료. 얼마? 12,000원 납부했죠. 자, 그러면 오늘 결산 슈퍼스타 김양수가 들어가서 수정분계를 하겠습니다. 뭘로 처리했어요? 자산. 뭘로 바꿔라? 비용으로 바꿔라. 맞아요? 비용으로 바꿔라. 뭐? 보험료. 그러면 비용이잖아. 그러면 올해 비용이 몇 개월이지? 8, 9, 10, 11, 12. 8, 9, 10, 11, 12. 몇 개월? 5개월. 그럼 올해 비용 얼마죠? 5,000원. 올해 비용 5,000원. 맞잖아. 한 달에 1,000원씩 5개월 경과됐잖아. 맞아요? 자산 처리했으니까 비용으로 바꾸라고. 그리고 무슨 보험료? 성급 보험료 얼마? 5,000 이렇게 분계를 해야지. 이해 가요? 요거 분계됐냐고? 오케이, 요겁니다. 이렇게 슈퍼스타 김양수가 들어가서 8월날 1년분 납부했는데 5개월 경과됐네. 올해 비용은 5,000이야. 그럼 나는 5,000원 비용이 자산이 아니거든. 깠어. 됐죠? 그러니까 이것만 외우면 돼요. 비용 처리했어. 아니, 자산 처리해서 뭘로 바꿔? 비용. 비용이니까 단기에 발생한 비용. 단기 비용 500, 5,000. 됐나요? 그러면 여기 볼게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잘 봐. 이 분계를 뭐 했다? 뭐 했다고? 뭐 했다? 누락. 회계 처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잘 봐요. 이걸 안 했어 안 했어? 안 한 거지. 그러면 시험에 물어보는 게 자산, 부채 물어본 게 맞죠? 자산, 부채,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어요. 이렇게 과대니 과소니 영향이 없니? 라고 하는 거지. 자, 천천히 가봐. 자산은 과대됐을까요? 과소됐을까요? 요거. 자산은 과대됐을까요? 과소됐을까요? 과대지. 왜? 자산에서 까야 되는 거지. 난 자산이 아니거든. 왜? 계속 선급보험료가 아니잖아. 8월 1일 때는 선급보험료가 12,000원이었는데 결산해 가보니까 5개월 경과되니까 나는 더 이상 자산이 아니지. 자산이 아니거든. 그러면 자산에서 털어야 된다. 털었어 안 털었어?
자산에서 까야지. 근데 안 깠잖아요. 그럼 자산이 5천 원 털면 7천 원만 남아야 되잖아. 맞아요? 그럼 5천 원이 뭐가 됐지? 자산에서 5천 원 까야 되는데 안 깠으니까 자산이 어떻게 됐을까? 5천 원이 뭐가 됐을까? 과대 됐겠지. 털어야 되는데 안 털었잖아. 이 분결을 안 했으니까 자산이 5천 원만큼이 얘 얼마 남아 있어야 돼? 이거 털면? 7천 원 남아야 되는데 그대로 12,000원 자빠졌으니까 자산이 5천 원이 뭐가 됐어? 과대 됐지. 맞아요? 오케이. 부채는 어디 있어? 부채가 어디 있어? 비용하고 자산인데 지금 부채가 왜 나와? 부채는 영향이 없어요. 그지? 그럼 한 놈만 알면 나와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산이 과대면 자본도 과대. 비례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첫 시간에. 자산이 과대면 자본도 뭐 한다고? 과대. 끝났잖아. 이걸 어렵다고 하면 공부를 안 한 거지. 자산 과대면 자본도 과대인데 이거죠. 그럼 볼까요? 답은 자 보시죠. 1번이네. 봐요. 봐봐. 찍더라도 봐봐. 영향 없음이 답이 가야지. 부채와 관계가 없잖아요. 맞아요? 부채는 영향이 없잖아. 그러면 자산하고 좀 1번 아니면 3번이 가야지 답은. 부채가 어디 있어? 영향 없는 거 가야죠. 그러면 1번에 보면 자산이 그죠? 5천 원만큼이 까야 되는데 난 자산이 아니거든. 자산에서 까야 되는데 안 깠으니까 자산이 5천 원 과대됐으니까 자본도 뭐 한다? 과대. 됐나요? 답은 1번이잖아. 됐죠? 예? 그러면 하나 더 쳐볼까? 비용은 과대했을까 과소됐을까? 비용은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비용 털어야 되잖아. 5개월만큼은 비용 털어야 되는데 비용을 안 털었잖아. 그러니까 비용은 뭐가 됐어? 과대 과소. 과소됐죠. 아이 비용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안 잡았잖아. 그러니까 비용은 뭐가 돼? 또 하나 쳐볼까? 순이익은 오지선당이잖아. 순이익은 봐라. 자산이 과대면 자본도 과대. 자본이 과대면 이익도 과대잖아. 그래서 자산하고 자본하고 이익은 같이 간다고. 자산이 과대면 자본도 과대, 자본이 과대면 이익도 과대.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됐나요? 오케이.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자산 처리해서 비용으로 바꿔 해놓고서 분계를 써놔요. 이렇게 써놓고서 얘를 누락했네. 누락. 분계 안 했네. 그럼 바로 나와야지. 비용은 과소됐네. 비용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으니까. 자산을 까야 되는데 안 깠으니까 자산은 과대됐네. 부채 없네. 자산이 과대면 자본도 과대되네. 이렇게 되셔야죠. 됐죠? 자, 애쓰셨어요. 자, 쉬었다가 할게요. 쉬었다 할게요.